그날 한 여자가 버려졌다. 남편은 부자 여자의 품으로 사라지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빗속으로 밀어냈다. 그녀 나이 25.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던 밤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약한 자들의 언어였으니까. 대신 그녀는 결심했다. 세상이 그녀를 짓밟았다면 그 세상 위에 다시 서겠다고. 시간은 흘러 버려진 여자는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로 돌아왔다. 이제 복수는 사랑보다 뜨겁고 용서는 칼보다 잔인하다. 그녀를 내쫓은 시어머니, 그녀를 조롱한 남편. 이제 모두 그녀 발 아래 무너진다. 봄바람이 부는 날, 25의 민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얼굴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날의 민서는 알지 못했다. 오빠, 나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한테도 집안에 뭐든 다요. 잘하면 되지.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하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민서는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마저 사랑으로 들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노력하면 언젠가 통하는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식에 화려한 꽃잎이 떨어질 즈음 그녀의 신호는 차가운 현실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이게 뭐야? 국이 식었잖아. 너는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일게요. 됐다. 그런 정성으로 언제 우리 아들 챙길래? 요즘 애들은 시집을 장난으로 오는지 이건 하나서부터 전부 다 말을 해야 하니. 진짜 속 터져서. 이건 원. 그날부터 민서의 하루는 숨조차 조심스러운 전쟁이었다.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의 걸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퇴근해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따뜻했던 그의 말투는 이제 회사에서 들은 피곤한 한숨과 함께 그녀에게 쏟아졌다. 어머니 비유 하나 못 맞춰드려?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 그게 뭐가 힘들다고. 집에 오면 좀 쉬자, 피곤해.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지 매번. 됐어. 어머니가 괜히 그러시겠어? 그만해. 민서는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눈물마저 소리내면 안 됐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뭐라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젊음은 시든 꽃처럼 하루하루 말라갔다. 민서야, 너 괜찮아?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결혼한 뒤로 외출도 잘못하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데 내가 너를 모를까? 수진아, 사랑이란 게 이런 건지 난 지금 혼란스러워.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내야 하는 건지,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건지. 그녀는 자신이 좋은 아내가 되면 모든 게 변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남편의 옷깃에서 낯선 향수가 묻어나던 날,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이 향수 냄새, 내 건 아닌데 누구 거지?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녘 민서는 거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식탁에는 식어버린 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그날로 끝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남편이 퇴근 시간을 넘겨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 민서는 늘상 식탁 앞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냄비 속 국은 식고 마음도 식어갔다. 결혼 초에는 일이 바빠서라며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어느새 익숙한 거짓말이 되었고 그 거짓말은 점점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온다. 어깨엔 비싼 양복, 손엔 낯선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왜 아직 안 자? 피곤해, 씻어야겠어. 저녁은요? 얼른 차릴게요. 국만 데우면 돼요. 됐어. 밖에서 먹었어. 민서는 차마 묻지 못했다. 누구와 먹었는지, 왜 웃으며 들어오지 않는지. 그저 무너지는 사랑의 잔해 위에 자신을 다독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을 나오며 하지만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 말 다 했지.
여자는 남자 길을 살려야 하는데 이건 맨날 울상으로 있으니 누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저도 노력해요,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력 같은 소리 한다.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돈이나 벌어와. 이 집안 재산은 다 우리 아들 덕이야. 그러니 너도 네 밥값은 해야지. 민서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가난한 집에서 시집 온 여자일 뿐이었다. 오늘 저녁엔 집에 사람 올 거야. 투자자분이시니까 조용히 없는 뜻이 있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그녀가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놓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들어왔다. 세련된 옷차림, 반짝이는 목걸이.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인사해. 우리 투자자 윤지수 대표님. 부인이시구나. 젊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스치던 순간 민서는 느꼈다. 남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지 않음을. 지수의 말끝마다 남편은 웃었고 민서의 말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요즘 프로젝트 잘 되고 있죠? 사실 자기가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멈칫하며 남편을 봤지만 그런 남편은 민서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그들만의 대화를 한다. 그날 밤 지수라는 투자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떠났다. 민서는 창문을 열고 그 차의 붉은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 빛이 사라지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 투자자분 참 예쁘시더라. 우리 아들하고 나이도 얼추 비슷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보다 100배 낫단 얘기야. 우리 아들이 요즘 왜 늦게 들어오는지 넌 모르지.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뚝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요? 왜 못 알아듣는 척해? 우리 결혼 이제 끝내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랑이 식었어. 이제는 책임감으로 사는 게 싫다. 윤 대표와 있으면 내 인생이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 말은 칼날이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인내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시끄럽고 그만하자고 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이혼 서류 내일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그가 돌아선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서는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홀로였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민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밀려났다. 시어머니의 손엔 이혼 서류가, 남편의 입엔 차가운 한마디가 맴돌았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으니. 이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우린 돈 한 푼도 너한테 줄 돈 없어.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그렇게 민서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눈물과 섞여 구분되지 않았다. 손끝엔 결혼 반지 하나, 그것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오래전에 빚으로 무너졌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였다. 민서가 떠올린 건 단 한 사람 친구 수진이었다. 민서야, 이게 웬일이야. 이 시간에 이렇게 비를 맞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왔어. 미안해. 미안하긴. 넌 언제나 내 친구야. 잠깐만 수건 좀 가져올게. 수진의 손길은 따뜻했다. 민서는 그 온기에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의 젖은 옷과 다르게 방 안엔 사람 냄새가 났다. 며칠 뒤 수진은 민서를 데리고 하지만 자신이 다니는 작은 광고 회사를 찾았다.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맨손으로 회사 키우셨대.
여자 혼자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거든.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수성가한 여자 사장이라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여인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경. 남편의 투자자였던 윤지수와는 다른 인물이었지만 민서는 어딘가 낯익은 향기를 느꼈다. 차분하고 품격 있는 말투 속에 어쩐지 묘한 따스함이 있었다. 저분이야, 우리 사장님. 저렇게 밝아도 나름 아픔이 있대. 선배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힘들어서 고아원에 딸을 잠시 맡겼나 봐. 근데 그 고아원이 없어져 딸을 못 찾았대. 잃어버렸다고 딸을? 응.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딸을 고아원에 맡겼다는데 그 고아원이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나 봐.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하대. 그래서 지금 찾고 있나 봐. 맞다. 너도 지원해 볼래? 사람 일은 모르잖아. 사장님이 직접 찾는다고 하더라. 조건이 맞으면 만나서 DNA 검사도 한다던데. 조건은 맞잖아. 너도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깐. 아니야, 얘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럴 리 없잖아. 에이, 뭐 어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맞다. 너네 고아원도 문 닫았다며. 혹시 누가 알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건데 뭘 그래. 민서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떨렸다. 그날 밤 수진의 집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흔들리고 눈물 한 줄이 볼을 타고 흘렀다. 누군가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나도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을까? 그녀가 외로움 속에서 던진 그 질문이 곧 진실을 불러올 운명의 첫 신호가 될 줄은.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놀라운 소식이 곧 들려온다. 민서가 시댁을 떠난 지 2달이 흘렀다. 그 사이 남편은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샀다. 그의 곁엔 언제나 윤지수가 있었다. 투자자라 불렸던 여인은 이젠 그의 연인이라 불렸다. 자기, 설마 그 여자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젠 자기 인생을 즐길 때잖아. 그 여잔 그냥 짐이었어. 당신은 달라. 내 인생을 바꿔줬으니까. 비싼 와인이 따르며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들이 웃을수록 민서의 지난 날은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도 이제 일해야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질 순 없잖아. 괜찮아. 아직 마음 정리 안 됐잖아. 너무 서두르지 마. 아니야. 나 이제 울 일 없을 거야. 민서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가끔은 세상이 너무 냉정했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혹시 몰라서 받아왔어. 그 DNA 검사 신청서 기억나? 그거 아직 모집 중이래. 아, 그때? 근데 아직도 해? 응. 뭐 그냥 재미 삼아 내보자. 사장님이 직접 찾는다잖아.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몰라 내가 진짜 딸일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재벌 딸이야. 세탁기 하나 고장 나도 수리비 걱정하는 난데. 인생 몰라. 또 누가 알아. 상상만 해도 즐겁다. 민서는 결국 장난처럼 신청서를 작성했다. 머리카락 몇 가닥, 서명 하나. 그게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왔다. 혹시 이민서 씨 되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 뵙길 원하십니다. 네. 저를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꼭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민서는 손이 떨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부정했지만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윤혜경 대표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서 씨,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결과 말씀이세요? 당신이 내가 찾던 딸이에요. 시간이 멈췄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이유도 모른 채 흘러내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내 나이 25살 때 난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은 떠났고 난 막다른 길이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던 날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그 고아원이 사라졌다고 들었을 때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딸, 민서야. 엄마가 이제야 찾아 미안하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억울함, 슬픔,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하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민서는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을 마주했다. 그녀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잃어버린 세상의 중심이었다. 세상은 놀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버려졌던 여자가 재벌가의 상속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식은 머지않아 민서를 버린 그 남자의 귀에도 전해질 것이었다. 민서가 DNA 결과를 알고 난 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윤혜경 대표 역시 조용히 말했다. 언론에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 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너의 입지를 다져놔야 한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엄마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여전히 수진과 함께 살았다. 낡은 원룸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추위 대신 웃음으로 채워졌다. 이제 돈 많은 엄마를 찾았는데 라면 끓이는 거야? 적응 안 된다, 민서야. 돈 많은 엄마가 있는 딸도 배고프면 라면 먹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 민서는 조금씩 웃는 법을 배웠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윤혜경의 회사는 그녀를 직원으로 들였다. 이제 그녀는 대표의 조용한 조수로 불리며 엄마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의 다른 한편, 그녀의 전 남편 정우는 여전히 욕망에 빠져 있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요? 투자금은 충분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터질 겁니다. 그 말 몇 번째인지 알기나 해. 정호 씨, 자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넌 돈만 준비해주면 돼. 윤지수는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떴다. 정우는 남은 술을 들이켰다. 그의 인생은 부유했지만 허망했다. 돈과 사람을 동시에 잃어가는 중이었다. 그 시각 다른 장소, 윤혜경의 비서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았다. 윤혜경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알아보란 건 알아봤나? 그들이 내 딸을 짓밟았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세상은 그녀가 자수성가한 여인이라 칭송했지만 그 속엔 누구보다 강한 어머니의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다. 여기 대표님 그 인물들의 리스트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거예요. 특히 내 딸을 버린 그 남자. 정우라는 사람부터 밟아줘야겠지. 윤혜경은 철저했다. 그녀는 정우가 몸담은 사업 네트워크를 조사했고 그가 속한 거래처, 투자자, 심지어 윤지수의 회사까지 파악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 남자도 예외는 아닐 테지. 민서는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엄마의 몫이었다. 며칠 후 저녁 윤혜경의 사무실 비서에게 그 남자 회사 투자 중단 통보하세요. 그리고 다음 순서는 그 남자 엄마, 내 딸, 전 시어머니. 내 딸을 거리로 내몰았으니 본인도 똑같이 당해봐야겠지. 대표님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아니요, 난 절대 직접 손 안 대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할 거예요. 그런 그들을 세상이 심판해 줄 거고요. 우린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윤혜경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불타는 불꽃 같았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보며 어쩌면 인생은 2번 사는 걸지도 몰라. 한 번은 버림받은 이름으로, 한 번은 진짜 나로. 이번엔 제대로 나만 생각하며 살아보는 거야.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지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복수의 시작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은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됐다. 윤혜경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렇듯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을 처리했다. 윤혜경,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걸 알면 안 되니까. 그 여자의 주변부터 흔들어요. 시어머니 쪽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윤혜경,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보던 서류를 덮는다. 그래요. 우선 내 딸을 쫓아낸 그 여자부터. 며느리를 내쫓던 그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만했다. 아들은 사업이 잘 된다고 믿었고 돈의 흐름도 모른 채 명품과 사치로 나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다. 그 화려한 생활 뒤에는 윤혜경의 손끝에서 짜인 정교한 함정이 있었다. 윤혜경,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면서 비서에게 그 집 근처 부동산 우리가 차지 없이 인수했죠? 예, 대표님.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담보권도 우리 쪽에서 정리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좋은 조건의 투자 제안서를 그 여인에게 전달하세요. 달콤한 미끼는 항상 부드럽게 던져야 하니까. 며칠 뒤 한 남자가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그는 세련된 양복 차림의 매너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짜 투자 전문가였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투자만 하시면 이 집의 가치가 2배로 뛸 겁니다. 정말요? 우리 아들이 사업 중이라 자금이 좀 있는데, 근데 정확한 정보예요? 요즘 하도 이상한 게 많아서. 그럼요.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변을 다 개발하려고 어느 기업에서 투자한다잖아요. 이 기회에 바로 계약하시면 수익이 2배로 생겨요. 제가 장담해요. 서류는 제가 모두 준비해드리죠. 잘 알아보시고 연락 주심 계약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주변 부동산에 가서 다 물어보니 며칠 전 다녀간 그 남자 말이 맞았다. 그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며칠 후 등기부상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고 집은 윤혜경의 재단 이름으로 넘어갔다. 대표님, 시어머니 명의 재산 전부 이전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모르는 듯합니다.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무너질 땐 한꺼번에 무너져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깊은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그 분노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딸을 잃었던 세월이 만든 어머니의 정의. 한편 정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영에 빠져 있었다. 고급 라운지, 정우는 투자자 일행을 만나러 나왔다. 투자자 악수를 청하며 정우 대표님, 사업 아이디어가 흥미롭네요. 우리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이미 몇 번의 실패에도 배운 게 없었다. 이번에도 돈 냄새에 눈이 멀어 서류 한 장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윤혜경이 설계한 또 하나의 판이었다. 그는 모른다. 그가 서명한 서류가 그의 모든 자산을 가상의 법인의 담보로 넘기는 문서라는 것을. 윤혜경의 사무실, 어둠 속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대표님, 정우 대표 쪽 투자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가 가진 자금 대부분 우리 펀드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윤혜경 창가에서 천천히 미소 지으며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 남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복수는 소리내지 않고 완성되는 법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한 송이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서와 수진의 집, 저녁을 먹으려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야, 요즘 너 웃는 게 좀 달라졌어. 민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그래, 세상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져서 그런가. 좋다. 그런 내가 좋아 보여서 나도 좋아. 민서는 모른다. 그녀의 평온한 웃음 뒤에서 어머니 윤혜경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를 울린 모든 사람들의 기반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세상은 돌고 돈다.
누군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언젠가 그 눈물은 파도가 되어 되돌아온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춰섰다. 고급 승용차 문이 열리고 검정 코트를 입은 관리인이 서류를 내밀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소유권은 새로운 주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거실로 나오며 낯선 남자의 말에 놀라.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내 거예요.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서류도 다 있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서류를 보며 관리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확인 결과 이미 담보 처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윤혜경 재단 소유입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관문에 매달렸다. 그 순간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이힐 소리, 그리고 익숙한 얼굴. 시어머니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순간 눈이 커진다. 네가 왜 여길 와?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아니지, 지금은 뭘로 불러드려야 하나?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드려야겠죠? 시어머니 예전에 고개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며 말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황해한다. 여긴 왜 와? 이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잖아. 이젠 제 집이에요. 아직 모르시나 봐요?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이 돼? 옆에 있던 관리인 서류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다. 등기부 보시면 아시겠죠? 전 주인인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이 윤혜경 재단으로 이전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재단의 대표 비서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그녀는 숨이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시어머니 충격에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자. 그럴 리가. 세상에 미쳤지. 정우 그놈이 분명 저것 게임에 빠져서 다 넘겨준 거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어머니, 아니지 아주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인간하곤 전혀 상관없어요. 비 오는 날 절 내쫓으셨죠? 비 맞고 나가던 날 기억하시죠? 그날 제 인생도 같이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냉정함이 있었다. 민서야, 나도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같이 산 세월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만하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을 땐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단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민서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았다. 그 시각 정우는 한껏 들떠 있었다. 며칠 전 새 투자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젠 아무도 날 무시 못해. 이번 투자건으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윤지수 넘 들떠 있는 정우에게 진짜 그 투자건 믿을 만한 거야? 정말 잘 알아본 거야?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르고 아는 게 정확히 없잖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봤을까? 큰손들은 원래 신분 안 밝히는 법이야. 내가 이번에 딜만 잘하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그가 모르는 건 그 큰손 투자자가 바로 민서와 윤혜경이라는 사실이었다. 세상은 그렇게 돌고 있었다. 모든 게 원점으로, 그러나 위치만 바뀐 채로. 며칠 후 정우는 우연히 한 행사장에서 민서를 보았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서 있었다. 민서? 세상에 너 맞아? 오랜만이에요. 와, 사람 이름 모른다지만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지금 보니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뭐 지금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투자자들 눈이 까다로워서요. 그래? 그럼 혹시 나한테 이번에 투자하는 회사 어떤 데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나 이번에 진짜 느낌 좋거든. 그래요? 그렇게 느낌이 좋으면 그럼 그 투자자가 누군지 직접 알아보세요. 그만한 능력은 되지 않아요? 남한테 부탁하지 마시고요.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자신을 짓밟은 그 남자와 시어머니, 아직도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를지 직접 보게 만들겠다고
민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한다.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예전에 자기 안에 민서가 아닌 것 같아 정우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었다. 운명은 이미 방향을 정했으니까. 드디어 그날 정우가 손꼽아 기다리던 면담 날이었다. 그가 세상을 뒤집을 투자자를 직접 만나는 자리. 정우는 아침부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새 양복의 주름을 펴느라 분주했다. 드디어 오늘이야. 이 계약만 성사되면 지금 읽은 모든 돈 싹 다 만회할 수 있고 나도 다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 호텔 스위트룸 회의실로 가는 중 계속해서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별일이니라 생각해 그냥 무시한다. 정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다. 정우는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어 굳은 표정으로. 민서? 당신이 왜 여기에? 민서는 정우의 당황스런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정우 대표님. 정우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웃음으로 넘기려 한다. 이게 무슨, 지금 장난이지? 난 여기 투자자 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설마 내가 그 투자자라는 거야? 민서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며 지금 여기서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앞에 있는 저예요. 정우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민서는 끝까지 담담했다. 진짜 정말 잘 됐네. 이런 장소에서 보게 돼서 기분이 묘하지만 우리 그동안 오해도 있었고 서로 대화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는 사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선 투자권은 철회하겠습니다. 뭐? 잠깐,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계약 거의 다 끝났잖아. 이게 내 감정 때문이야? 이러면 안 되지. 민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날뛰는 정우를 대수롭지 않게 쳐다본다. 사업은 신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신뢰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아직도 그때 일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때는 다 내가 미쳐 있었나 봐. 지금은 달라졌어, 진짜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정우의 목소리엔 애절함이 섞였지만 그건 후회의 진심이 아니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서야, 나 솔직히 아직 널 잊은 적 없어. 그 말 늦었어요. 당신이 날 내쫓던 그날로 끝났어요. 민서의 눈빛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그는 그날 이후 민서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앞에서, 회사 로비에서, 주차장에서도. 정우는 민서를 기다렸다. 그녀가 지나가면 따라붙고 말을 걸었다. 민서야, 나 진짜 많이 변했어. 너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이제야 내가 알게 됐어. 그때 내가 바보였단 걸. 제발 나 좀 봐주라, 민서야.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변명은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녀의 단호함은 정우에게 상처처럼 남았다. 하지만 정우는 그것조차 사랑의 가능성으로 착각했다. 윤지수는 민서가 투자 철회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정우 곁에 더 이상 남아선 안 된다는 걸. 대신 그의 몰락에서 자신이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사님, 정우 대표 서류 파일 전부 제게 보내세요. 그중 비밀계약서 사본까지 전부요. 얘기된 거니 걱정 마시고요. 급히 검토해야 할 게 생겨서 그래요. 윤지수는 민서에게 정신 팔린 정우 몰래 그가 숨겨온 투자 문서와 개인 서명 서류를 빼돌렸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정우가 무너질 때 자신은 웃고 있을 거라고. 며칠 후 정우의 사무실로 검찰 조사가 들이닥쳤다. 정우 대표 맞습니까? 허위 투자 자금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직접 투자받은 건데. 서류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이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명도 직접 하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제서야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 중 일부가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작은 윤지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고 정우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위조 서명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민서는 비서로부터 지금 정우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고받는다. 그 사람 결국 터질 게 터졌군요. 비서는 서류를 책상에 놓으며 네, 언론에 곧 나올 겁니다. 민서는 비서의 말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이 돌고 돌아도 결국 모든 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 낡은 단칸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시어머니 기침하며 창밖을 내다본다. 아이고, 추워라. 큰일이네. 이제 겨울이구나. 어떻게 이제 점점 더 추워질 텐데. 화려했던 옛집은 사라지고 손끝에 닿는 건 얼룩진 벽지와 찬 바닥뿐이었다. 한때 부잣집 며느리를 내쫓으며 너 같은 건 다시 볼 일 없다던 그 입이 이제는 구걸하듯 말라 있었다. 시어머니 옛일을 생각하며 혼잣말을 한다. 그땐 내가 잘난 줄 알았지.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민서 그 애도 나처럼 울었겠지. 지금 나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지.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정우와 민서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다. 한편 뉴스에선 앵커가 보도를 하고 세상은 떠들썩해진다. 오늘 오전 정우컴퍼니 대표 이정우 대표가 자금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시각 정우의 사무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친다. 이정우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다 멈추세요. 자금 유용 및 문서 조작 혐의입니다. 정우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잠깐만요. 그건 다 오해야. 왜 내 말을 안 믿어? 난 몰랐다고요. 그건 윤지수가 꾸민 일이라고. 나 말고 그년을 잡으라고. 수사관은 냉정하게 수갑을 채우며 법정에서 말씀하시죠. 정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철제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의 지난 날이 무너져 내렸다. 윤지수는 이미 자신 명의로 모든 자산을 이전해 두었다. 정우의 몰락은 그녀에게 단지 거래의 끝이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민서의 사무실 비서가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온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이정우 대표 체포됐습니다. 민서는 결제 서류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 네, 봤어요. 그녀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눈동자 속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분노, 연민, 그리고 끝내지 못한 슬픔. 이제야 세상이 조금은 공평해진 것 같네요. 며칠이 지난 어느 매서운 추위, 창문이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단칸방. 홀로 얇은 이불을 덮고 몸은 덜덜 떨며 입에선 입김이 나온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똑똑똑.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현관 앞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작은 쪽지 한 장. 시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읽는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지내세요. 민서울님.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동안의 오만과 악담이 떠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민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칠이 지나 구치소 복도, 정우가 끌려간다. 민서야, 예전엔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좀 도와줘, 제발. 그러나 민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과거의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엔 윤혜경이 조용히 서 있었다. 민서야, 이젠 끝났다. 내 딸 고생 많았다. 민서는 정우가 끌려가는 걸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끝났지만 왠지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윤혜경은 미소를 지으며 딸 어깨를 살포시 감싼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걱정 마, 내 딸 민서야. 넌 이제 울지 마.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두 여자는 나란히 구치소 문을 나섰다.
하늘에는 묘하게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은 복수를 완성한 어머니와 마침내 자유로워진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민서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무너뜨린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들과 함께 무너졌던 자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은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엔 목화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흰 솜이 하늘로 흩날리며 마치 지난 아픔을 덮어주는 듯했다. 민서와 윤혜경은 손을 맞잡고 걷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고요한 순간. 그들의 미소 위로 목화솜이 천천히 흩날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슬픔은 끝났고 남은 건 사랑과 희망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